오늘은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내일 뉴스에 나오겠구나 싶어서 시어머니를 불러서 아이들을 잠깐 맡기고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나 오늘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는 보면 알잖아요. 그냥 우울증으로 온 사람인지 진짜 사고 칠 사람인지. 아마 그 선생님 보시기에는 진짜 사고 칠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상담 정신분석이라는 걸 받기 시작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제 아들 때문에 나는 이 발달장애가 있는 자식 너로 인해서 내 인생 끝났어. 저당 잡혔어. 너 때문이야. 라고 했던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알고 보니까 제가 선택한 거였더라고요. 그 마음을. 우리 아들 때문에 내 인생을 끝났다라는 포지션, 내 인생의 정체성, 내 인생의 방향을 알고 보니까 내가 선택한 거였어요. 그렇죠. 결국은 자기가 그런 네. 자기가 설정하고. 이 정신분석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들 때문에가 아니라 실제 내 삶을 이렇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너무나 작은 기쁨. 우리 정한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 아들로 인한 존재 자체가 주는 기쁨.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숨어있고 한데 나는 이런 거를 일부러 보지도 않고 다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코스프레를 붙들고 있어야만 주변에서는 보상이 따라요. 어떤 보상? 좋은 엄마, 위대한 엄마. 그러면서 사실상 가족 관계에서도 저는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남편도 처음에는 부부싸움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 보는데 감히 아내한테 대들어요? 우리 딸내미 처음에 투정 부리다가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는데 자기 말 하겠어요? 알고 보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제가 선택해서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선택했던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너무나 인생이 밑바닥으로 가니까 꿈을 하나 꿔요. 혹시 엄마인 내가 먼저 행복해도 되나요? 그래도 돼요? 발달장애인의 엄마가? 되지. 그래도 돼요? 행복해야지. 요즘에는 사실 부모교육 발달장애, 이제 이 부모교육이 전부 다 엄마들 먼저 행복하세요. 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 아들이 어렸을 시기만 하더라도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 죄인이 돼. 제가 이거를 한 9년 정도 전에 칼럼으로 썼더니 욕 댓글이 한 반 정도가 달렸어요. 어떻게 엄마가 먼저 행복하려고 하냐, 자식을 버리려고 하냐. 왜 버린다고 생각해? 발달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삶에서는 엄마가 자식을 놓으면 자식은 끝이야라는 인식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저게 되게 일반적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이 삶에서 행복하고 싶은데. 그래서 뭘 시작했냐면 제가 저를 먼저 생각하는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기존엔 돈이 있으면은 3만 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이 모이면 이 돈으로 아들의 치료를 하나 더 받는 데다 투자를 했다면 그다음부터는 돈 5천 원을 들여서 아들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미용실 가서 머리를 감아요. 남들한테 나도 케어를 받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어서. 근데 돈 8만 원도 없던 시절이라 가서 마사지 받을 돈이 없으니까 아들 치료시 넣어놓고 나면 40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빨리 가서 5천 원 주고 저 머리 샴푸 좀 해주세요. 그럼 누군가 내 머리를 감기면서 내가 누군가를 케어하는 입장에서 처음으로 케어를 받는 거. 이거부터 시작이었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진짜 좋은 출발이었던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거에 첫 발을 떼는 실천적 행동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엄마인 내가 먼저 행복한 삶을 이제 살아가려고 시작을 하다가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발달장애가 있는 또 중증의 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사건, 사고가 터지잖아요. 아들도 1학년 때 또 엄청난 또 사건이 터져요. 근데 그 절망감이 너무나 커서 막 하루는 분노가 여기까지 차오르고 다음 날에는 절망감에 죽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한 여동생이 전화를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언니, 근데 매사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돼. 이게 무슨 뜻이었게요? 알고 보니까 저는 아들이 생후 13개월에 재활치료를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이 아들을, 발달이 느린 아들을 어떻게든 발달을 따라잡게 하고 발달장애가 있다면 옅어지게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비장애인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이러고 긴장한 채로 살아왔던 거예요, 인생을. 근데
저보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어깨에 힘을 빼고 남들처럼 살아도 된대요. 다른 부모들처럼. 충격이었던 거죠.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아들의 장애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장애와 더불어 즐거운 삶을 살고 그리고 내 아들의 발달 장애는 내가 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바쳐도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 노력에 100분의 1, 10분의 1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면 차라리 이게 더 쉽다는 거 아세요? 제 아들에게 엄마를 말하게 하려고 드리는 노력의 100분의 1로 차라리 세상을 바꾸는 게 쉽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쉽고 제가 글 쓰는 직업이었잖아요. 기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기 위해서 동네 바보형이라는 이름의 칼럼을 쓰기 시작하고 이 칼럼이 사랑합니다 동네 바보형이라는 말이란 책으로 나오고 그 책이 그녀에게라는 영화로 제작돼서 작년에 또 개봉도 하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힘들다, 불쌍하다라고 하는데 힘든 거 맞아요. 저 아직까지도 아들 똥 닦아주려고 출동하는 건 몸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불쌍하다, 힘들다가 이렇게만 또 볼 거는 아니다. 저는 똑같이 보아달라. 어느 가정에나 있듯이 그런 게 중에 하나가 저희는 그거 하나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이를 키울 때와 같은 그 감사함, 즐거움을 저는 아들을 통해서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마 계속 느끼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딸한테는 딸로 인한 또 다른 기쁨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 하나 좀 많이 웃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동네 바보형이 아니라 그냥 정말 너무 저한테 사랑하는 자식이고 그냥 동안이 이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싶고 그렇게 좀 같이 바라봐 주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아유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합니다. 야.